적과의 동침, 친한 미중 관계를 가장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미중 양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과거의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중국의 성장과 변화도 사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 중국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트럼프와 바이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또 같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점은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중 무역 관세는 지속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경제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떠난 기업들이 돌아와야 되고 그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누가 되든 무역 관세, 대중국 무역 관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는 반중국 정서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 팽배져 있는 이런 반중국 정서를 계속 같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팽배져 있는 미국 내 이런 반중 정서죠. 물론 중국의 기술 성장, 패권으로 인한 견제로 인한 반중국 정서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반중국 정서가 두 후보 입장에서는 똑같은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럼 어떠한 다른 점이 있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중국을 공격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지금 해왔던 것처럼 American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할 겁니다, 아마. 바이든은요, 주변 동맹국들과 연합을 통한 대중국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죠. 왜? 달라야 되니까. 그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화당과 다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죠. 두 번째, 외교 문제 접근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국제기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WTO나 기후변화협정에 다 탈퇴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회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보입니다. 때문에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없는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때문에 바이든은 이런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해서 이 목소리를 크게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대중국 무역 협상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미 트럼프의 속내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좀 수월하죠. 이미 상대방의 속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 이거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이 동맹국과 대중국 연합 노선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권 문제나 영토 분쟁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는 대중국 연합 노선을 해서 견제를 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해왔던 이른바 클린 네트워크 방식,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과 손을 잡으면 보안인 문제가 되고 정보가 유출된다라는 이런 보안 네트워크와 같은 방식은 절대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트럼프와는
경제 외교적인 정책 노선은 분명히 바이든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팽배해진 반중 정세를 감안해야 되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과거와 같이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 해왔던 명분과 논리에 의한 대중국 연합 노선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동맹국과 협력을 통한 중국에 대한 반격도 사실 이게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듭니다. 인권 문제나 보편적 가치는 가능하되 중국을 딱 집어서 중국과 무조건 등을 돌려야 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동참을 할까요? 일본 같은 경우도 영토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참을 하지만 대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지금 불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주당도 역시 공화당 못지않게 중국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미중 관계는 이미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은 이 트럼프처럼 공화당 내에 있는 대중 강경파, 그 이른바 매파 출신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눈에 잘 안 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트럼프와 다른 경제적인 대중 접근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혹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바이든이 계속 약점으로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즉 아들 헌티 바이든의 문제죠. 우리가 중국 스캔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아들 문제로 인해서 계속 중국에 대한 강경 노조를 조금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부드러운 대중국 정책 노선을 한다면 계속 공화당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왜?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 공산당이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더 똘똘 뭉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게요, 무역 전쟁에서 패권 전쟁으로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즉 중국이 그어놓은 이 레드라인, 즉 인권 문제, 홍콩 이슈, 공산당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근본 이익, 핵심 이익을 트럼프가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중국의 입장도 약간은 선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을 지켜주는 것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을 거란 거죠. 사실 지금 미중 간의 이슈는 매우 살벌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죠. 트럼프의 재선이 시진핑 주석에게는 선물이 될까요? 미중 관계 악화는 중국의 정치 경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업을 자립화해야 되고 기술을 자립해야 된다는 강력한 명분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되나 바이든이 되나 대중국의 압박과 견제는 계속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중국은 이미 트럼프발 시나리오, 바이든발 시나리오가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 되든 뭐 다 관계가 없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이 된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우 지수를 들어보셨나요? 이우는 중국 절강성 지역의 소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산품을 거래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요, 전 세계에서 공산품 오더를 기초로 서방의 주요 선거, 정치 이벤트, 대통령 선거, 월드컵 결승전 등을 예측하는 비공식적인 지표입니다. 근데 정확도가요,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쪽집게 도사, 귀신을 속여도 이후 상인들은 못 속인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2016년도 미국 선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도요, 트럼프와 힐러리에 우리가 있었을 때 모든 선거 이 전망에서 힐러리가 이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이겼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유 지수가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췄죠? 그 이유가 민주당이 주문한 티셔츠보다 트럼프 측 공화당이 주문한 티셔츠 플랜카드가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이든이 주문량이 더 많았는데 지금 공화당 트럼프 쪽에서 주문하는 플랜카드, 티셔츠, 모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 대선 이후에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지난 국경절 일주일 한 8일 정도 되죠. 이때 중국에 6억 한 7천만 명이 소비를 했습니다. 소비한 금액이 1조 6천억 위안이니까요, 한 274조죠. 코로나 시국인데도 전년 대비 한 4.9%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의 소비는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제조업 투자, 소매 판매 수치도 계속 개선되고 있죠. 제조나 비제조업의 PMI 지수도 확장 국면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달러 약세 환경과 이 중국의 상대적인 빠른 회복세를 반영한다면 연말 혹은 내년까지 아마 6.5 위안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전망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의 빠른 실물 경제가 우리가 첫 번째 회복세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대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내수 회복에 따라 중국 국채를 사들이려고 하는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로 인한 위안화가 필요하죠. 그런 한전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중 관계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겁니다. 물론 바이든이 됐을 때 약간의 미중 관계가 온화한 기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중 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로 인한 우리 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우리가 좀 더 미국과 중국 간에 일어나는 무역, 패권, 금융 이 모든 카테고리를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는 지금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